네, 안녕하세요. 김기웅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보디빌딩 대회를 출전한 계기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원래 왜소한 체형에다가 몸을 키우는 운동보다는 체육과에서 축구나 농구, 수영, 스키,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육과 학생은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는 체중이 좀 낮은 편이었고 체격이 작다 보니 옷을 입고 있으면 일반 학생 같은 느낌의 체구를 가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살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었어요. 당연히 그 전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몸의 변화는 매우 더딘 상태였지요. 제가 첫 보디빌딩 시합을 나간 대회는 부산 미스터 미스 사바 대회라는 부산에서 주최하는 대회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런 대회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 보니 헬스장에서 저보다 경력이 있고 그런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따라 무작정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오전 오후로 2번씩 운동했었고요. 지방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근육량이 부족하다 보니 시합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려면 현 체중보다 10kg 감량을 더 해야만 했어요. 그때 체중이 70kg이었고 경량급 60kg에 맞춰 준비했었지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더 독하게 악착같이 할 수 있었고 조금은 무식한 방법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염분 섭취 관련해서는 적당히 먹어줘야 몸도 잘 나오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데 지방이 끼거나 선명도가 떨어질까봐 잘 먹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또한 고구마나 닭가슴살로만 정확히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물론 막바지에는 이런 타이트한 식단이 필요하지만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현미나 백미, 잡곡 등을 탄수화물로 삼고 단백질도 생선, 연어, 두부, 콩, 기름기 없는 살코기 위주로 다양한 섭취를 했다면 좀 더 부담감을 줄이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대회에서 운 좋게 15명 출전한 제 체급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수분 제한으로 인해 목도 막혀서 목소리도 다실 정도로 한계에 부딪혀가며 출전하게 된 대회였는데요. 그만큼 값진 순위였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이 시합 준비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극한의 상황에서 나를 더 독하게 마음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여유롭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면 잡생각이나 자기 합리화 그리고 정신적인 나태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대회 1등을 하고 그 다음 대회 때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였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생각했지만 말뿐이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첫 대회 1등을 함으로써 자만심에 빠졌고 마음 상태가 이미 간절함과 절실함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물론 그 뒤로 악착같이 해서 장려상부터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한 번씩 다 경험도 해보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심리적 부담감, 자기 위안, 내 자신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때 함께한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시합을 나가고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목표들은 함께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위안받을 수 있는 것도 크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 보니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디빌딩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갔었고 선배님들께 조언도 구하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노하우를 선뜻 알려주시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혼자만 잘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워가면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기초를 잘 닦아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또 후배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운 좋게 좋은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셨던 덕분에 묵묵히 시합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주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보통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문제, 집안에서 또 다이어트 하는 걸 말리는 편입니다. 이유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주변 분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컨트롤 한다고 해도 당이 부족하고 염분이 부족하다
하다 보면 사람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 분위기 자체가 처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이 못 먹고 골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안쓰럽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한 연애하는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녀야 하는데 그러한 모든 추억들을 시합이 끝날 때까지 미뤄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혼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적 외적 갈등으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몸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무대에 올라가게 되고, 그럼 성적이 안 나오고 후회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시 이를 갈고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고 또 준비시켜 보면서 느낀 점들과 대회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던 운동을 하던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것처럼요. 물론 영상이 아니더라도 글로써 남기고 시간 지나서 돌이켜보면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어요. 기록이 남겨 있어야 무언가 준비할 때 그걸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라 어떤 특별한 소스가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러한 영상들 속에서 한 분이라도 무언가 느끼고 얻는 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